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조정이었죠? 양시장 모두 한 1% 정도 약세.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죠. 한 5천억 넘게 팔았고, 역시나 이제 개인들이 주로 다 받았고, 아시아권 증시도 대체적으로 오늘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 어제 좀 조정받았잖아요. 예, 그런 영향으로 좀 받은 듯 하고요. 크게 추세적인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9월, 10월 조정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어떤 차원의 얘기도 좀 드리고자 하고, 또 오늘도 이제 LG화학이 한 6% 빠졌거든요.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아까 이제 아는 분한테 또 전화 받은 게 LG화학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 오신 분이 계셨는데, LG화학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인 것 같아요. 분할 관련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추가 매수 고려하는 분도 있고, 지금이라도 털어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들, 그리고 이제 리포팅 몇 개 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또 이제 이 제목 보시면 목숨 걸고 지켜온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에 대한 구독자 사연 해가지고, 어제 이제 사연 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이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보내오셨는데 좀 의미심장한, 예, 의미심장한 사연이어서 그거 한번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경쟁사 릴리 같은 경우가 임상 중간 결과치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분석하면서 셀트리온의 어떤 항체 치료제와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전체적인 어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 1.2% 빠졌고요. 코스닥은 1.2%, 둘 다 1.2%씩 빠졌네요. 그래서 좀 조정 흐름을 보이는데요. 지수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 보면 기술적으로만 보면 여기 고점에서 한 번 더 저항받으면서, 야, 이거 이중 고점 되는 거 아니야? 조정으로 좀 깊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락이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의견이 오늘 좀 많이 갈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조정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지수는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대세 상승장, 진행형이고, 이런 조정이야 자연스러운 거고, 이미 대기하는 유동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또 이제 전 세계 특정 업종, 2017년도에는 막 IT 반도체 쪽 막 몰아닥치면서 이제 랠리를 펼쳤잖아요, 국내 시장에. 근데 우리나라의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호재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길게 지속되지 못했고, 또 중국의 무역 분쟁 그것 때문에 중국이 쓰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막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짧고 굵게, IT 그 다음에 바이오 올려치고 뚝 꺼져버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세 상승장이에요. 거대하게 오는 물결이고 길게 가는 상승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도 그동안 과거에 없었던 그런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이런 건 겁먹을 필요도 전혀 없는 거죠. 코스닥도 보면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뚝 밀렸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이거 조정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LG화학이 좀 빠지면서 투자 심리 좀 악화시킨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조정 나올 만한 타이밍에서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여기서 또 이렇게 흔들면서 또 이제 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도 전 고점 2018년도 고점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형태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의약품 업종도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한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조금 굼뜬 형태인데요. 이런 구간 지나가면서 추세를 또 강화시키고 또 횡보시키고 강화시키고 횡보시키고 조정 나오고 이런 거 반복되는 게 주식이라는 게 일상이죠.
그리고 이제 수급 보면요. 오늘 기관이 양시장에서 한 5천억 팔았고, 외국인도 한 1,500억, 1,600억 정도 가까이 팔았고, 개인이 한 7천억 가까이, 예,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개인의 수급이 뭐 지금 증시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수급이고요. 고객 예수금은 56조 정도. 예, 카카오게임즈 공모 청약 때문에 들어온 자금도 일부 나가면서 63조까지 불어났었죠. 예, 지금 현재 56조 수준.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이고요. 종목별로 한번 볼까요? 아시아권 증시 한번 볼게요. 아시아권 증시는 오늘 좀 조정이에요. 상해 종합증시 0.4% 마이너스, 대만은 0.8% 마이너스, 홍콩 1.2% 마이너스, 일본은 0.6% 마이너스 정도 조정 흐름이었고, 어제 나스닥이 1% 정도 빠지면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수적인 부분은 정리가 되고요. 예,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한 2% 정도 빠졌죠. 근데 저는 이거 전고점 돌파한다고 봐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삼성전자가 돌파를 해주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한 2600포인트잖아요. 지금 2400이고, 예, 고지가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아요. 역사적 신고가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저는 확실히 나온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든 코스피 지수든, 예, 코스닥 지수는 이제 한 1000원 당연히 넘는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큰 전략은 갖고 있죠. 세부적으로 어떤 구간에 어떤 달에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는 뭐 예측의 영역은 아니니까 그런 정도 큰 그림을 갖고 있고요.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좀 밀렸어요. 현대차 그럼 오늘도 강했네요. 현대차 강보합, 기아차 3.7% 상승.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좀 셌고, 대부분의 이제 성장 업종 종목들은 좀 약세인 흐름이었고요. 예, 셀트리온도 1.8% 약세, LG화학이 6% 많이 빠졌죠. 삼성바이오도 2.4% 약세. 코스닥을 가더라도 HLB 정도 빼고 시젠 정도 빼고는 대부분 좀 좋지가 않았죠. 예, 좀 깊은 하락. 예,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더 약세였던 것 같아요. 중소형주보다는. 그래서 보시면 HLB가 4%, 시젠이 야, 이거 좀 일 낼 것 같아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 내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헬스케어 1.6% 빠졌고요. 제약도 1.5% 빠졌고, 제넥신이 한 2.7% 정도 빠졌네요. 21선을 살짝 하회를 했네요. 뭐 앞서에서도 뭐 하회를 했었기 때문에 꼭 지켜줘야 되는 뭐 그런 법칙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밀렸다, 예,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랜만에 한번 짚어볼게요. 국내 확진자는 22,000명, 그리고 국내 이제 오늘 이제 어제자죠? 예, 확진자가 153명 늘어났어요. 예, 153명. 그러니까 과거 이제 뭐 300명, 400명 수준에서 많이 감소했지만 100명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런 부분으로 좀 보다 더, 예,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짚을 때는 20만 명대였거든요. 하루에 이제 늘어나는 확진자가. 근데 보시면 38만 명이 늘어났어요. 인도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17만 명이 하루에 증가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재앙인 것 같은데, 완전히.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수가 2,950만 명. 예. 사망자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하는데요. 이 코로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계속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5만 명, 브라질 3만 6천 명, 지금 뭐 러시아든 지금 뭐 저기 남미 국가든 막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는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수출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 예, 그래서 진단키트 주가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유럽 상황 중요하죠. 예,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환자 모집이 관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임상 추진에서는 참 안타깝네요. 여기 영국도 한 3,100명 늘어나고 있고 하루에, 독일도 1,000명대 이상, 그리고 프랑스는 7,000명, 스페인은 9,000명. 막, 와, 심각하네 진짜. 이탈리아 1,200명. 이스라엘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4,000명이 늘어나네요. 좀 심각해지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유럽 지역이. 예, 그래서 지금 확연하게 좀 보여지는 거는 재유행이 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가밖에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독감이 동시에 좀 유행하는 계절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트윈데믹이라는 지금 용어를 쓰면서 코로나랑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정말 무서운 어떤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 진단키트 모멘텀은 뭐 여전히 사라질 수가 없고 약해질 수가 없다는 걸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들 거리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걸리면 진짜 심각해진다는 거, 걸린 사람만 안다는 거, 예,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제 이거를 막 분석을 하면서 느끼지만, 와, 이거 지금, 이거 걸리면 진짜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조심을 독자님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숨 걸고 지켜온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에 대한 구독자 사연, 그 부분인데요. 이런 사연은 처음 받은 것 같아요. 이분이 2003년도, 여기 보시면, 요 이제 매매 계약서를 아예 저한테 오픈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이름하고 이제, 뭐 주소, 뭐 이런 것들, 민증번호 이런 것들, 예, 다 이제 가렸는데요. 예. 셀트리온 회장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주식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셀트리온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분이 이제 1억을 투자했죠. 예, 직접 이제 이분이 운영하시는 주유소로 오셔가지고, 예, 김영기 이제 지금 이제 부회장하고 서정진 회장하고 이렇게 와서, 예, 투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서정진 회장을 받고, 예, 신뢰를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의 4,406주, 예, 1억, 예, 1억을 이렇게 계약을 맺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확약서까지 썼는데 왜 목숨을 걸었느냐,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넥솔 바이오텍이잖아요. 예, 과거 이제 사명이 서정주 회장이 이제 있는 예, 그렇죠? 홀딩스. 넥솔 바이오텍은, 예, 이분께서 이제 매입한 주식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아래 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매매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넥솔 바이오텍의 아래 주식의 매수를 요청할 경우 아래 주식 전량을 금 1억 원에 매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런 확약서까지 맺어줬어요. 이거는 진짜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어떤 뭐 인터뷰 하시거나 발표회장에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할 때 뭐 사채를 뭐 쓰고 뭐 뭐죠? 예, 자신을 뭐 신체 포기각서라든지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후일담들을 이제 밝힐 때, 뭐 그렇게까지 그냥, 예. 그래서 막 심각한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지금. 근데 야, 이때는 진짜 목숨 걸고 하셨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연대 보증인에 여기 딱 지금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연대 보증인에. 그러니까 처음 보는 서정진 회장이 에게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좀 요청했더니 이제 연대 보증을 해줬다는 거예요. 연대 보증을. 예. 연대 보증. 이거 연대 보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많은 어떤 피해 사례가 여기서 많이 발생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야, 진짜 이게 목숨을 건 게 아니면 참 이제, 예, 하여튼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 그래서
이분 사연을 보내주신 게 유튜브를 보다가 먼 옛날 생각나서 보내드립니다. 서정기 회장님과 이제 김영기 이제 부회장이신 것 같은데, 김영기 부회장님께서 초창기 투자자 모집하기 위해서 무더운 여름 제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작성한 투자 계약서입니다. 서 회장님을 처음 뵙는 분이라 개인 보증을 요청하니 확약서도 쓰주신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고맙다고 9월동 사무실 앞 2층 중국집에서 짜장면 대접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셀트리온 그룹주를 항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뭐 수익률이라든지 수익금은 뭐 당연히 안 봐도 뻔하겠죠. 예, 어마어마한 지금 뭐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 수준까지 아마 가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분이 그때 했던 이 투자의 어떤 판단과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서 회장님 첫인상은 이제 산적같이 보여도 거짓이 없고 진심이 보이신 분이었고, 대그룹에서도 최연소 임원도 하신 분이라는 이런 능력도 이제 자신이 볼 때는 투자를 하는데 판단 기준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셀트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분의 이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셀트론이 지금의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걸 또 이제 이 수많은, 정말 그냥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유치를 다녔다는 게 이렇게 근거로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걸었다는 게 연대보증까지 하면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자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흑수자잖아요. 흑수저. 어디 뭐 재벌 그룹에서 그냥 몇천억 그냥 쏴줘가지고 공장 짓고 뭐 기술 개발하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손때가 묻은 기업 같은, 이런 한 분 한 분, 이번 일반 개인 주주들 한 분 한 분의 이 1억, 2억,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의 자금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셀트론의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코로나 항체를 개발하는 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감격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도 되는지 여쭤봤고 흔쾌히 또 수락을 하셨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공유하면 뭉클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넥솔 바이오 텍 보니까 98년도 서정희 회장이 이제 그때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넥솔 바이오텍을 설립했다. 백신 사업을 해보자. 미국에서 개발한 신약을 들여와서 대량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사업은 빛을 보지 못했다. 거래하던 미국 백신 회사 백스젠이 신약 개발을 포기하며 사업이 기울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같이 와서 넥솔 바이오텍을 설립했는데, 백스젠이라는 이 에이즈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실패했죠. 마지막 단계에서. 세계 최초로 임상 2상까지 통과한 기업인데, 그리고 2조 원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이게 흑인한테만 효과가 있고, 백인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많은 쪽은 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효능이 없다는 거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했죠. 그래서 사실 이 넥솔 바이오텍 서정희 회장이 휘청했죠. 근데 이분은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셨지만 서정희 회장은 사업을 계속했다. 그래서 서 회장이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며 투자받아서 세운 기업이 셀트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교수님이 예전에 넥솔 바이오텍을 같이 설립한 이분이. 그래서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며 투자받아 세운 기업, 아까 그런 분들의 어떤 자금들을 받아서 설립된 기업이 바로 이 셀트론인 거죠. 참 오랜 역경과 고난과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글로벌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있는 게 얼마나 뿌듯할까요? 인생을 살면서 서정진 회장이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살진 않을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성취감, 이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이뤄낸 그 성취감은
야, 그게 진짜 인생의 묘미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어떤 것에서 성취감을 가질 수 있을까? 예,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람과 남들에게 이로운 어떤 뭔가를 가치를 주면서 성취감과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의미 좀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잠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제 그 제가 강의하는 영상에서 좀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건데,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이 시세의 박스 정체기가 상당 기간 이어져요.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도 막 이제 상승 추세를 돌입하고 이제 이익도 BEP 손익분기점이 넘기는 어떤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수년간 사실 시세도 그렇고 뭐 매출이나 이익도 약간 정책이 있었어요. 예, 이익단으로도. 그래서 성장은 하지만 미진한 이익률 혹은 적자 상황이 이어질 때, 그리고 시장에서도 확신보다는 불확실성에 포커스가 더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주도 업종으로서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으로서 부각되지 못해서 저평가 상황일 때가 주가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구간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에 꾸준히 그런 종목들을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어떤 하단에서 투자를 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 성장 섹터의 주도주군들이 지금 대세 상승장을 이렇게 만나거나 하면 폭발적인 상승기에 돌입해요. 그래서 이런 주가의 궤적을 만들죠. 예. 지금 뭐 2차 전지든 카카오 네이버든 삼성바이오 셀트론이든 뭐 제넥신 같은 기업이든 주가 궤적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셀트론도 이렇게 가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2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튀고 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비싸도 이런 구간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비싸도 나중에 보면 싸게 알 수 있는 게 이런 폭발적인 상승기에 돌입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기가 돌입하는 그 요인은 실적 성장률이 과거 대비 압도적일 때, 셀트론 해당하죠. 그리고 투자기에서 회수기로 돌입할 때, 좀 회수 잘 되잖아요, 실적으로서. 그리고 이제 가치 확장 최고조에 대한 기대가 불 때, 코로나 항체 치료제라는 최고조의 기대감이 부는 그런 단계죠. 이 때문에 뭐 지금 세 가지 업종, 배터리라든지 언택이라든지, 언택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뜬다고 보기보다는 원래 이제 뜨는 4차 산업의 어떤 주도주에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누리는 그런 업종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CMO 쪽이죠. 이쪽이 가치 확장의 또 최고조에 또 돌입하는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군들은 이제 폭발적인 상승기에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세의 흐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또 이제 그런 기회들이 오잖아요. 고성장 업종의 주도주군들인데 이렇게 박스에 이제 정치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딱 물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리포팅도 분석해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들도 분석을 뭐 해드리게 될 텐데, 뭐 지금은 좀 바이오에 많이 편중돼 있긴 하지만 뭐 그만큼 이쪽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뭐 바이오만 투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수소 테마, 수소 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분석했었어요, 방송국에서도. 근데 듀산 퓨어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주력으로 이제 밀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어제 리포팅 나온 게 특이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거구나.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한 5만 원대죠. 기존 대비 목표 수익을 600% 상향.
예. 이런 케이스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목표 주가를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상향을 시킬 수 있을까 싶은데, 이 목표 주가를 산정한 기준이 2040년 순이익 기준으로 펄을 15배 적용을 했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리포팅이 나왔다는 거는 20년 뒤에 순이익을 끌어다가 지금 리포팅을 쓰고 이제 펄을 계산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신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리포팅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 예, 이게 왜 이렇게까지 썼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 애널리스트 어떤 판단이거나 뭐 그러겠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수소 관련된 업종의 대부분 종목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수소 경제 로드맵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발주를 내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급 목표에 대한 수치를 정부에서 이제 밝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산 퓨어셀이 가장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뭐 그렇게 나오더라 하는데, 저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오를 만큼 다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팅이고 KTB 증권에서도 비슷하게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지? 하여튼 뭐 정부 로드맵 발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 자체가 막 7만 원이 나오기도 하고, 난 레이트긴 하지만 어쨌든 DCF 주요 과정 해가지고 2040년도를 바라다 보면서 적정 가치를 이제 매기는 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단계까지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소 테마 쪽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이제 오를 때도 다 올랐죠? 차트 볼까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거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저점이 4,000원이에요. 지금 53,000원입니다. 그쵸. 끝났어요, 이제. 이거는 여기서 이런 리포팅이 나왔다는 자체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적인 어떤 신호를 말씀드리고자 조금 조심하시라고. 우리가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접근하지 않도록 괜히 리포트 같은 거 보고. 그래서 작년에 저는 이런 데서 이제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작년에 이제 뭐 얼마지? 이게 몇천 원 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좋다 했는데 관심이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막 리포트도 막 쏟아지고 막,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성장 섹터의 핵심 기업을 시세 박스 정체기에 매수해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박스 정체기. 이런 박스 정체기에서 매수해가지고, 폭발적 상승기의 끝단인 버블기에 매도하는 것이 적합한 타이밍이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주식을 해요. 이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들을 공유할 거고, 과감하게도 얘기 드릴 거고, 이 자리에 이제 매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거고, 뭐 저는 뭐 어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어디 조직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게 제 채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렇게 주식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메가 트렌드 업종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의 진보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메모리 파운드에 관련된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 4차 산업혁명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5G 업종의 종목들은 당연히 메가트렌드 업종이면서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종목들이다. 그리고 이제 매출 성장이 급성장하는 쪽, 바이오시밀러, 이 고령화라든지 정부 약가 정책이라는 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이 트렌드, 이 흐름은 변할 수가 없는 흐름인데, 고령화라는 트렌드 때문에 약가 인하 정책이 펼쳐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은 100%다. 그리고 플랫폼 확장 따른 뭐 그런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매출 성장,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내 머물지 않고 글로벌 진출해서 매출을 확장시켜 나가고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또 투자 대상이 된다.
플랫폼도 국내에 머물다가 해외로 진출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기업은 역시나 투자 대상이다. 요 얘기를 드렸고요. 또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 대표적인 게 에너지 산업의 변화죠. 대표적인 게 또 전기차, 수소 산업 쪽.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면역 항암제라는 또 패러다임, 항암제 안에서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 거기에 따른 또 종목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메가 트렌드고, 이 메가 트렌드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주식 성공의 현재로서는 비결이다, 비법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한미약품 기술 수출할 때 지수 팡 2번 튀었죠. 2배.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 그리고 2017년도 항암제 시밀러들 불어닥쳤을 때 2배 지수 튀었고,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바이오 이제 제약업종 지수가, 이게 K바이오라는 진단키트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끌어올려졌는데요. 그 외에 이제 뭐 알테오진이라든지 뭐 매드팩트 이런 기업들도 이제 끌어올려졌는데, 저는 요거 여기서 다시 또 재시작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그런 바이오 장세라는 얘기를 그때 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 생각에 근거해서 저는 종목들을 편성했고 포트폴리오를 짰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제가 투자하는 어떤 방식, 지금 생각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은 LG화학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많은 리포팅이 나왔는데, 저는 그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는 이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이제 박연주 연구원님 리포팅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이분의 얘기가 저는 가장 제 생각에 부합되기도 하고, 아주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쪽은 요 애널리스트 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픽을 유지한다. 배터리 분사 가능성 보도에도 주가 하락한 LG화학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105만원 탑픽을 유지한다. 그래서 배터리 분사는 중장기적인 사업 경쟁력 확대와 밸류에이션 회복에 단연 긍정적이다. 그래서 배터리 가치 확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지, 뭐 지금 뭐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분사 후 배터리 사업 가치 확대가 예상되고, 일단은 중국의 CATL 이 기업에 비해서 지금 현재 배터리 가치를 받고 있는 게 58%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LG화학이 1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저평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데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악재보다 호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 확대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전망이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을 줬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G화학을 저는 이제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빠지는 거는 뭐 오늘 내일 뭐 저점 매수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수 기회 포인트가 되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일단은 계속 드리고요. 이번에 빠지는 LG화학의 주가는 기회다,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배터리 분사는 LG화학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단연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전기차 산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배터리 업체는 높은 기술 진입 장벽으로 인해 4-5개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LG화학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4-5개 이렇게 과점돼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LG화학이에요. 그래서 독보적인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LG화학은 동종 배터리 업체 대비해서 할인 거래가 되고 있고, 화학 부분의 어떤 높은 변동성 때문에 투자들이 순수 배터리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터리 분사가 유연하고 경극적인 사업 전략을 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G화학 주가는 하락했다. 그래서 한편 일각에서는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배터리 사업 가치가 LG화학의 기업 가치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분사 및 지분 매각에도 이후에도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에 대해서 지배적인 지분율을 유지하는 구조다. 그렇죠. 이거 뭐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 물적 분할하면 지금 100% 지분율로 LG화학이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 지분율로 100%로 가져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IPO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IPO 하려고 지금 분사하는 거지. 이걸 뭐 그냥 왜 떼놓겠어요? IPO 하게 되면 뭐 한 20%든 예, 뭐 한 30%든 예, 분산할 거 아닙니까? 자금 유치되면서. 그러면 이제 뭐 7%, 80% 지분율을 LG화학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대부분의 지분은 갖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써나가는 여부가 핵심이지 이게 인적 분해를 안 됐다 가지고 깎아먹을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판단하는 거를 모두 옳다고 거기에 편승해서 따라간다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잘못된 단기적인 어떤 그런 시각의 어떤 판단 때문에 예, 물량이 나오고 주가가 빠지는 거는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LG화학의 분할 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은 LG화학이 비싸서 못 사고 있었는데 하는 사람들에게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고요. 오늘도 장중에 한 8%까지 빠졌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기회인데? 예, 저는 사진 않았지만 예, 추후에 저는 살 생각 갖고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뭐 이거 V자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기회는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LG화학 이번에 기회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예, 배터리 사업에 대한 가치는 확대될 걸로 예상된다. 분사 이후 배터리 사업 가치는 현재 주가에 내재된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LG화학이 순수 배터리 업체 대비 할인 거래되고 있었고 보다 중요하게는 선발 배터리 업체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가 지금 상승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전적으로 상대적인 부분에서는 CATL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중국에 제일 큰 배터리 회사 중국에서 시가총액이 77조예요. 근데 LG화학이 지금 배터리 사업 가치가 지금 현재 시총 기준으로 보면 한 45조 정도 받고 있다고 예상되거든요. CATL보다 훨씬 낮은 가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LG화학은 1위 회사예요. 그리고 최근 향후 3년간 매출 영업이익 속도 역시 LG화학이 CATL을 상당폭 앞선다고 예상되고 있어요. 이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의 예상의 가측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력 시장인 유럽 전기차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또 조금 그랬지만 이게 정상화되면 빠르게 회복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주춤한다 그러면 굉장한 기회죠. 그런 부분에서 예, 지금 상당한 저평가다. 1인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고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LG화학의 최근의 주가 흐름은 굉장한 기회가 될 거다. 그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요한 기사가 났죠? 예. 지금 셀트리온과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가 이 환자 대상으로 지금 중간 결과를 발표했어요. 452명 대상으로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실 중요 목표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셀트리온의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경쟁사들은 속도 면에서는 지금 빠르죠. 셀트리온보다. 근데 그 효과 면에서는 효능 면에서는 뚜렷하게 지금 뭔가를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 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서정주 회장도 지금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가격과 보급이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제 효능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한두 달 늦어진 거 사실 뭐 관계기관이 조금 더 빨리 해주면 더 빨리 되는 건데 그런 혜택을 이 미국 이런 긴박한 국가에서는 더 관계기관들이 해준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셀트리온도 뭐 이제 조만간 뭐 임상 2, 3상 식약처 허가 떨어지면서
아마 진행이 빠르게 될 걸로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사 결과 나온 거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이 제목이 이제 고용량은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 감염 환자의 입원율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항체가 코로나가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 효과를 처음으로 입증한 것이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초기 임상시험 결과이고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입원율이 72% 감소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뭐 국내 보도뿐이 아니라 외신 보도도 같이 좀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6월 3일 날 이제 최초로 항체 치료제로 이제 임상 진입을 했는데 임상 시험 결과 항체를 접종받은 305명 중에서 5명이 증세가 심해져서 입원을 했어요. 이게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1.7%. 근데 가짜 약 투여 확진자는 150명 중에서 9명이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율이 6%. 그러니까 항체가 입원율을 72%를 감소시킨 거예요. 근데 입원율을 72% 감소시켜? 와, 엄청 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부작용도 없었고. 근데 저는 이 객관적인 수치로 이게 볼 때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이게 뭐 또 무수한 또 변수들이 있는데 확연하게 좀 효능이 있다 이렇게 좀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외신들도 좀 찾아봤는데 고용량 효과 없고 중간 용량만 증상 완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상시험 중간 결과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 항체를 저용량, 중간 용량, 고용량 이렇게 이제 보통 하잖아요. 나눠서 접종했는데 중간 용량만 치료 효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치료제는 용량이 늘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서 그래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용량이 점점점 높아지면 이제 독성도 강해지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한 용량인지를 보통 이제 이상에서 체크를 하거든요. 일상 이상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용량이 늘어났는데 효과가 커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 효능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통계적인 유의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임상의 치료 효과가 우연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특히나 아까 임상 대상자들이 뭐 경증, 중증, 뭐 위중 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임상한 게 아니라 그냥 구분 없이 그냥 임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꽤나 애매한 결과인 거죠. 뭐 릴리는 지금 뭐 다른 또 800명 대상으로 다른 항체 가지고서도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다소 조금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는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독립된 어떤 과학자들에게 발표되거나 검토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만 그냥 발표를 한 거죠. 이 약은 3회 복용량에 아까 이제 저용량, 중간, 고용량 중간을 제외하고는 11일 후에 환자가 갖게 되는 바이러스 양을 줄이겠다는 이게 이제 탑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놓친 거죠. 그러니까 주요한 효능을 밝히려 했는데 그거에 실패한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입원율을 감소시켰다. 72%. 이건 좀 어거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뭐 셀트론이 더 낫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뚜렷하게 효능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데이터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국에서 같은 경우는 리제네론이 이 항체 두 종류의 단일 클론 항체에 조합한 기술을 이제 미국, 브라질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영국에서 대규모로 진행하는 거를 지금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셀트리온 하면 좋을 텐데, 역시나 이제 미국과 영국이 긴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제가 그 블로그에다 쭉 올려드릴게요. 전 세계 지금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정리된 표인데요. 예, 이렇게 이거 보면 야, 우리나라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백신이나 코로나를 개발하는 주요 국가들 보세요. 예, 다 그냥 정말 그냥 주요 선진국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바이오 쪽에 굉장한 어떤 선두주자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또 표상해 주잖아요. 그런 게 또 자랑스러운 것 같고요. 주요 이제 항체 치료제 국내외 임상 시험 현황 보면 셀트리온이 이렇게 또 올라와 있는 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제네론, 일라이릴리, 비어, 아스트라제네카 여기가 이제 경쟁사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일상 단계라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경쟁자긴 하죠. 요 기업들이 이제 경쟁자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백신 쪽은 지금 영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이쪽이 이제 거의 3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개그맨 김한석 뭐 잘 알려진 사람이죠. 라인 펀드가 예금만큼 안전하다 해서 8억 투자를 했는데 라면서 지금 손실 가능성 숨기고 이걸 2천억 정도를 판 증권사 센터장 이 공판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 손실률이 95%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퇴직금을 운영하시는 분들, 은퇴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 목돈을 지금 뭐 주식이든 금융상품이든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계속 강조드리고, 사례들을, 케이스들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그만큼 이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 거고요.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자산 운용 펀드 상품을 2천억 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공판에 개그맨 김한석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천억을 팔았어. 와, 대단하네요. 이 센터장의 공판에 김 씨는 라인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예금처럼 안전하다. 손실이 날 가능성은 로또 당첨되기보다 어렵다고 말해서 그대로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고 진술했다. 계약서에도 공격통 투자, 원금 손실 30% 감수 등의 문구가 있어서 물어봤지만 항상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 손실률이 95%로 거의 남는 것이 없다고 나왔다. 참 심각하네요. 전세보증금 8억 5천, 8억 2천? 야, 이 전세보증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여튼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초저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에 대한 어떤 뭐 가입 권유도 많을 거고, 그런 주변 지인의 투자 권유도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냥 주식 직접 투자만 하시고 뭐 사모펀드니 뭔 투자니 뭔 한 달에 몇 %씩 뭐 준다느니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딩을 안 하고 지금 뭐 유료 뭐 리딩 뭐 이런 것들 안 하는 이유도 다 있어요. 그런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주식 리딩 이제 증권 방송국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도 이제 해봤지만, 주식 리딩의 이제 맹점은 전문가가 이제 모두 뭐 실력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회원비를 받고 종목을 추천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 해당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또 그 소속돼 있는 곳을 또 위해서 객관성을 상실하는 경우로 발전하는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온전히 고객을 위하는 결정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어떤 종목을 이제 막 추천하고 막 해가지고 뭐 그게 뭐 이상이 바뀐다든지 상황이 바뀐다든지 뭐 그렇게 되더라도 결정을 좀 번복하기 어렵다거나
방송이나 이런 어떤 리딩을 하면서 이게 고객을 위한 결정이 어렵다는 거는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상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비즈니스에 속하게 되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좀 기울게 되는 게 당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리딩하는 걸 안 한다고 선언을 한 거고요. 증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하고 있고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증권사 직원 역시도 주식을 사두고 가만히 놔두는 것은, 그리고 돈을 가지고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은 아무런 수익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영업행위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예.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고 뭐 지지부진하고 뭔가 안 좋아도 뭔가를 가입시켜야 돼. 뭐 라인펀드 저런 것들 뭐 가입시키고. 그래서 모든 결정이 객관성을 결여할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 박사가 유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이에요. 어떠한 고수도 자신이 고수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도 전문가라는 호칭을 다는 순간 리더자가 돼야 되고, 그 순간부터 실력자라도 실력을 갉아먹는 행동을 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고 있고 어떤 유료 행위와 뭐 반대급부를 받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저는 제 생각을 진솔하고 그냥 보다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주주는 기업에 투자해서 성장을 공유하는 동행자의 역할로 남는 것이 또 최선인 거죠. 저는 그 방향을 지향을 하는 거고요. 주주는 어떤 세를 만들지 않아야 해요. 어떤 기업의 경영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그 기업을 투자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확인했고 같이 간다면 주주로서, 그리고 동업자로서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경영적인 판단에 대해서, 그 해당 기업의 경영적인 판단에 대해서 어떤 세를 통해 힘을 표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기업에 옳고 어떤 결정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는 누가 주도를 하거나 세를 만들지 않아도 주주 간에 공유가 되고 퍼지게 되어 있어요. 금융시장 내에서는 수많은 비즈니스도 사실 아쉽지만 해당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증권회사든 자산운용사든 사모펀드든 그 해당 법인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들은 그런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모른 채 많은 상품들을 당신에게 줬습니다 하면서 이런 상품들을 가입하고 어이없는 손실을 입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부디 이제 제 유튜브 이 채널이 그런 안타까운 개인 투자자들이 덜 발생할 수 있고 훌륭한 기업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능하고 스마트한 주주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의 어떤 채널 운영의 목적은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가장 명예로운 거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겠다는 그런 뭐 라인펀드 사태가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알려지는 요즘, 저는 정도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채널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드론 그룹은 우직하게 이렇게 항해를 지속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거는 이 기업을 그냥 단기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일 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직하게, 오늘도 뭐 약세로 마감됐죠. 전체적인 장세도 그렇고. 하지만 이 항공모함은 흔들리지 않고 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찍는 와중에 지금 굉장한 호재가 터졌네요.
예, 요걸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약처에서 셀트론 항체 치료제 임상 2,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야, 이거 박수 쳐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아니 뭐 저를 포함해서, 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론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CTP-59의 임상 2,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어제 서정주 회장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임상에서는 경증 및 중증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CTP-59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상에서는 3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적절한 투여 용량과 치료 효과를 탐색한다. 이후 확인된 용량을 바탕으로 유효성과 안정성 확증을 위한 임상 3상을 720명 대상으로 진행한다.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일상 결과가 이제 좋게 나왔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고요. 지금 유럽 쪽의 국가에도 지금 미국, 루마니아 등 5개국에서도 임상시험 계획 신청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서 따다다닥 이렇게 또 승인 떨어지면 그게 또 강력한 또 모멘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예, 아주 좋네요. 그래서 이제 시약처 이제 나온 내용, 예, 이렇게 됐고요. 실시 기관은 서울의료원, 인천광역시 의료원, 인하대 부속병원, 길병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딱 승인일 9월 17일자로 딱 찍혀 있네요. 아, 다행입니다. 다행이 아니라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시간 외로도 뭐 급등하고 있네요. 헬스케어가 1.9%, 셀트론이 3.2%, 셀트론 제약이 한 6%대. 그리고 셀트론 관련주들, 제가 잠시만요. 그래서 셀트론이 지금 시간으로 2.7%, 헬스케어가 1.8%, 셀트론 제약이 좀 세네요. 6.7%.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이라고 제가 그때 분석해드린 종목, 바이오톡스텍이 8.3%. 와, 이거 상한가 가나, 진짜? 그리고 대정화금이 원료 의약품 공급하는 기업이죠. 4.6%. 그래서 관련 기업까지 같이 급등하는 그런 형태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다들 축하드리고요. 기다림 끝에 큰, 보답을 해주는 실망시키지 않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 마치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